안녕하세요. 문근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들어서는 좀 덜 다루어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2016년 벽두에 스위스에서 열렸던 다보스 포럼의 주제가 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이후 반짝 4차 산업혁명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후 언론 보도의 거품이 꺼지면서 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삶에 가져올 변화에 관해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4차 산업혁명은 지난 1999년 말에 일어났던 Y2K 현상처럼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고 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변화의 증거들이 속속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이루어온 모든 산업혁명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산업혁명의 역사는 기술 발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아시다시피 18세기 전기기관의 혁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력과 풍력, 동물의 노동력에 의존하던 사회에 전기기관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것입니다. 농업과 수공업 생산사회가 산업사회로 탈바꿈한 시작점이라고 하겠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한 세기 후인 19세기 후반 전기를 사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전기는 대량 생산의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중반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수치 제어 혁명, 즉 자동화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는 그 사회에 속해 있는 구성원의 삶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게 됩니다.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후 농업에 계속 종사하는 것은 생존에 불리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새로 신설된 공장에 노동력을 공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느끼기에 농촌에 거주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해야 노동력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업사회는 노동력의 공급을 위해서 생산 시설을 중심으로 주거, 교통, 교육, 문화 등의 인프라를 공급하였습니다. 노동자의 임금 역시 농촌에 거주하는 것보다 유리하게 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농업에 종사하던 많은 사람들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전쟁 이후 산업사회로 사회구조가 변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던 많은 사람들이 농토를 떠나 도시로 삶의 터전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는 대도시의 달동네라고 불리는 주거지는 산업구조의 변화가 가져온 당시 생활상의 어두운 모습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자본을 소유하지 못하고 오직 노동력에만 의존해 생활해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새로운 기술에 적응을 해야 했는데 이 적응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생존을 위하여 달동네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이후 새로운 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은 자식 세대에 이르러서야 달동네를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2010년이 지나면서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2차, 3차 산업혁명처럼 1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의 변화가 아니라 농경사회에서 1차 산업사회로의 변화와 같은 혁명적인 변화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공유경제나 맞춤형 경제라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제 형태의 출현으로 인해서 기존 산업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의 지배적 패러다임인 자본주의 체제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우선 겉으로 드러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은 사물 인터넷,
3D 프린팅, 로봇공학, 인공지능 기술, 플랫폼 산업 등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시간이 흘러갈수록 새로운 기술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문명 비평가인 제러미 리프킨은 그의 저서 한계비용 제로 사회에서 이 사물 인터넷 기술이 생산과 판매, 배송에 최적화되면 거의 대부분 상품의 한계비용이 제로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한계비용이 제로라는 것은 상품의 가격이 무료에 가깝게 접근한다는 뜻입니다. 리프킨은 사물 인터넷이 성장해 나가면 에너지와 발전, 통신, 이 제조,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군림하던 거대 기업들의 괴멸을 차례차례 목도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상품의 가격이 리프킨의 주장대로 하락할지 알 수는 없지만 기술이 사회의 근본적인 부분을 변화시킬 것은 확실합니다. 3D 프린팅 기술이 특정 궤도에 진입하면 대부분의 제품 생산은 소비자가 스스로 직접 생산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제품을 프린팅하기 위해서는 3D 프린터, 원재료, 애플리케이션, 동력, 이 4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3D 프린터의 가격이 현재의 개인용 컴퓨터와 같아지고 앱이 오픈소스로 제공되고 원재료를 플라스틱이나 고철 등의 재활용에 의존하면서 에너지는 태양열이나 풍력 등 이 녹색 에너지로 공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가 생산이 이루어진다면 궁극적으로 상품의 가격은 아주 낮아지게 됩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 우리 정부의 행정망을 전산하기 위해서는 3TB의 데이터 저장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만한 크기의 저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00억 원이 넘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3TB의 저장 공간은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료이고 개인적으로 확보하려면 1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기술의 지수적 발전이 상품의 가격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로봇은 이미 생산 현장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산업 현장에 가장 많은 산업용 로봇이 투입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또 자율주행차는 차량의 모습을 한 하나의 로봇입니다. 냉장고가 스스로 재고 관리를 하는 순간이 오면 냉장고 역시 로봇입니다. 이 자동 세탁기와 청소기는 이미 로봇입니다. 인공지능은 궁극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노동을 대체할 것입니다. 흔히 단순 노동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동 통역 지능은 향후 10년 안에 높은 수준의 교육이 아주 필수적이었던 동시통역 요원을 대체할 것입니다. 이 고도의 두뇌 활동을 요구하는 법률, 경영, 회계, 의료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은 이미 인간을 앞서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의사가 인간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질병을 진단해낸다는 언론 기사도 볼 수 있습니다. 로봇을 이용한 수술은 이미 보편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플랫폼 기술은 산업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웹 기반 플랫폼 기업인 에어비앤비는 소유한 호텔이 없습니다. 우버에는 택시가 없습니다. 종합 유통업체 아마존은 생산시설이나 매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산시설과 배송시설이 사물 인터넷과 결합하면서 최적화되면 아주 적은 수수료만으로 유지되는 플랫폼 기업들이 산업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흔히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현상 파괴적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존재하던 산업과 우리들의 생활 모습이 완전히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 현상 파괴적 기술들이 우리들의 생활과 지금까지의 생존 질서를 바꾸어가는 4차 산업혁명의 종착점에는 자본주의의 붕괴가 기다리고 있다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이제까지 유지해온 자신의 주의를 쉽사리 내주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기까지는 국가나 사회, 각종 제도가 변화하는 데 따른 많은 혼란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의 도입기에 속한 현재의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3차 산업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새로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또 새로운 기술에 적응할 수 있는 재교육을 받는다는 건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1차 산업혁명 당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랬듯이 다시 한번 달동네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혼란은 자본주의가 새로운 모습으로 재편되면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커다란 화두 중 하나인 청년 실업, 비정규직 문제, 소득 양극화, 또 택시 기사들의 이 생존 문제 등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